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월 14일 심야에 미얀마에서는 시위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시작됐습니다. 주택가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연행하자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이웃에 알리기 위해 한밤중에 솥과 팬을 두들겼습니다. 순식간에 주민들이 모여들어 군대 추가 진입을 막기 위해 인간 사슬을 만들어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양곤 시내에는 장갑차들이 길목 요소요소에 배치됐습니다. 유혈 진압이 임박한 건 아니냐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키의 민선 정부를 거사로 전복시킨 미얀마 군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부와 백대 간의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 소셜미디어는 군부에 반대하는 미얀마인들을 결집시키는 플랫폼입니다. 미국 매체 내셔널 파일은 2월 12일 Myanmar bans Twitter, Facebook for promoting Soros protest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얀마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부제도 달았습니다. 내셔널 파일이 미얀마 사태를 보는 시각은 아주 독특합니다. 내셔널리스트인 군부와 글로벌리스트 소로스의 지지를 받는 아웅산 수키 정권의 쟁투 차원에서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사 정변 이후 발생한 미얀마의 항의 시위 배후에 소로스가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을 통해 지원한 NGO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맹우인 아웅산 수키를 돕기 위해 미얀마 전국에서 글로벌리스트의 지원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컬러 혁명 시도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항의 시위는 상당히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감성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구호와 복장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Respect Our Vote란 해시태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미 대선에서 바이든 측의 트럼프 거부 전략과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내셔널 파일은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빅텍이 미 대선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플랫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트위터는 군부의 정책이 오픈 인터넷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 언론 통제를 가했던 트위터가 미얀마에서 언론 자유를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트위터 측은 미얀마 군부가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점점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페이스북의 목표는 중요한 정보를 미얀마인들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이 기사에서 페이스북이 언급한 중요 정보는 소로스 그룹이 생산한 정보라고 해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아태 지역 책임자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미얀마인들이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hlaing 장군과 악연도 있습니다. 2018년 페이스북은 hlaing 장군이 민족, 종교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그의 계정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언론을 차단당한 적이 있는 민 아웅 hlaing 장군이 소셜미디어에 반감을 가지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국에서는 그토록 트럼프 진영에 대해 탄압을 했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 차단에는 또 다른 반전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민심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차단 조치를 중공이 돕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적인 포스팅을 검열할 사이버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을 금지하고 있는 중공이 미얀마 군부에 관련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의 화물기 5편이 최근 윈난성 쿤밍에서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녹색 나무 상자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들었을 수도 있고 인터넷 차단 관련 장비가 들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정규군이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차단 장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구심이 증폭되자 주 미얀마 중공 대사관 측은 해산물이 든 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얀마의 해산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무 상자로 해산물을 운반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중공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신작부터 나왔습니다. 미얀마 시위대는 그래서 연일 중공 대사관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또 1월 14일 치러진 우간다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현 대통령이 빅텍의 선거 개입을 강력히 저지한 결과 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 성향의 국민저항운동 후보 무세베니가 59%의 득표로 좌파 리버럴 국민통합 플랫폼의 보비 와인을 꺾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무세베니 지지자들과 정부 관리들의 계정을 차단하는 등 선거 개입에 공격적이었습니다. 무세베니는 이에 대해 강력히 조치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빅텍의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이 시점은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한 때였습니다. 트위터 측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진영을 탄압하면서 우간다에서는 무세베니 대통령의 조치에 기본 인권을 말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보비 와인을 두고 미국 딥스테이트와 결탁해 우간다의 색깔 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세베니는 미국의 맹우로 소말리아 이슬람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리버럴 후보를 노골적으로 미는 빅텍을 선거 과정에서 저지한 결과 무세베니 대통령이 무사히 당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누가 누구를 탄압하는지, 그리고 그 탄압이란 주장은 나라에 따라 일관성이 있는지 헛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흑백으로 잘라서 평가하기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차악과 최악의 싸움인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인도에서는 2020년 9월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인도 정부는 농산물시장위원회 관리하에 기업과 농민 간 매매 독점 중개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농민들에게 최저 판매가를 보장해주고 매년 30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고쳐 농민들이 민간 도매시장에 직접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과 농민과의 영농계약도 전격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업의 주도권이 대기업에 넘어간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 동안 2억 5천만 명이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과 추위가 몰아치는 와중에 벌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 농민 시위에 느닷없이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좌파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버그와 카말라 해리스에 질려 미나 해리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소로스의 지원으로 환경운동의 외피를 쓰고 인도를 흔드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도의 친정부적 민족주의 성향단체 유나이티드 힌두 프론트는 외국인인 이 두 명이 트위터로 인도의 항의 시위를 부추기자 공개적으로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미나 해리스는 농지개혁법 통과 직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구가 많은 인도의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농민 시위를 진압하는 군대의 존재와 인터넷 차단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나 해리스는 미국의 극좌파 정치인 오카시오의 거짓말도 지켜올렸습니다. 캐피털 힐 사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정한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카말라 해리스의 이름값에 변성한 미나 해리스의 이런 발언들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자칫 인도와의 관계를 험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타 툰버그는 공공연하게 농민들의 시위를 부추겼습니다. 농민 시위에 해시태그를 달아가면서 그들과 연대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행동 요령을 정리한 문서를 업데이트해 배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환경주의자의 내정 간섭입니다.
이는 인도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이를 소로스의 정교한 플랜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조지 소로스는 전 지구적으로 민족주의와 싸우는데 $1빌리언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인도 총리 모디였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이슬람과 공산주의자들도 연합해 인도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극좌파 인사들도 인도 농민들을 선동하면서 모디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카시오 못지않은 극좌파인 일한 오마르도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인도 농민들과 함께 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는 그들의 민주적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도 오마르를 거들면서 그녀가 인도의 평화적 시위 탄압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단순한 좌파 우파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좌우 대립적의 내셔널리스트와 글로벌리스트의 대결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도식을 이해해야 국제정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